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결국 WHO에서 팬데믹 현상을 선언했군요. 예,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이제 세계적 대유행 상태다 이렇게 봤고요. 이로써 그 단순히 확산 방지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관리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WHO는 이번에도 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이 주저하는 사이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감염이 됐고 110여 개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종플루 때 이제 2009년에 74개국에서 3만 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팬데믹을 선언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달만 해도요, 아직 팬데믹 아니다 이렇게 우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조금 멈칫하다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 감염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잡힐 듯 하다가 갑자기 이 콜센터 사태 이후로 네. 조금 또 방향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도 지역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등에서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속속 추가되는 양상인데, 네. 확진자 숫자는 많지 않은데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뻗어나가고 있다. 이래서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콜센터가 뭐 사실은 이제 1m 간격으로 계속 좁은 네. 공간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헤드셋을 같이 쓰기 때문에 문제다 그랬는데, 네. 같은 유형이 결국 PC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양상으로 PC방도 이제 뭐 헤드셋을 다음 사용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그 전염이 퍼질 수 있는 건데, 동대문구의 한 PC방에서만 어제 확인된 걸로 이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비롯해서 이제 노래방이나 클럽 같이 다중 이용 시설들, 그리고 이제 밀폐된 공간, 이런 이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염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장소로 꼽혀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PC방에서 확진된 4명이 다 20대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본인은 건강한 상태라서 그런 어떤 저증상 상태로 이제 바이러스를 여러 군데로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장치가 앞으로도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PC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네. 이런 곳을 임시적으로 폐쇄하고 휴업하라 뭐 이런 행정 명령도 좀 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좀 아이러니한 게 콜센터 직원들이 2월 달부터 그런 증상을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확진자가 콜센터 쪽에서 나온 게 지난 8일인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보다 한 열흘쯤 전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보면 마포구의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달 28일에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서 네. 사흘 뒤에 병원을 찾았었다, 그런 게 있고요. 구로구의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일에 발열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다음 날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오후에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시점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나와야 했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안정한 어떤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아파도 출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한국 특유의 일터문화, 이게 이제 결국 영향을 미친 셈이 됐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프면 학교 가지 마라, 뭐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문화가 좀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업이나 이제 대기업 같이 오히려 안정된 직장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더 이제 취약한 쪽에서 이게 뭐 지켜지지 못하는, 결국에는 잘 나가는 직장에만 적용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아프면 학교 가지 마라,
이 말이 과연 될까? 아프면 출근하지 마라. 네. 이거 좀 집에서 말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속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쉬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연일 극단적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 아베 총리가 독단적 결정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는 물론이고 이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거 이게 별다른 정부 내 논의가 없이 총리가 거의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네. 실제로 일본 언론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베 총리가 냉정함을 잃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 말도 안 들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번에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해에 그 한일 무역 분쟁 때만 해도 이거는 뭐 외교 정치적 차원의 문제니까 뭐 그걸 이해해볼 부분 여지가 좀 있다 그때도 이랬는데 전문가 말을 안 듣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망쳤다는 얘기가 그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산업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이제 정치인들끼리 결정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구나 이제 방역과 관련된 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듣고 결정을 했다. 그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의 그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우익 인사들, 소위 이제 극우적인 인사들하고의 이제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우익 성향 작가인 뭐 하쿠타 나오키가 소셜 미디어에서 총리가 위기 관리 능력이 결여돼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 공간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가 나왔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우 인사들이 그 총리를 쥐락펴락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너무 비일관적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데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나 제한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이 소위 명예 백인을 추구한다라는. 그게 뭐예요? 명예 이제 백인? 그 예전에 이제 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울 때 탈아 입구라고 해서 우리는 아시아적이지 않다. 우리는 유럽적인 그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네. 지금도 사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고 이제 백인 국가들 이탈리아 같은 데에는 여전히 비자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게 결국은 그런 이중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조언은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만 잘 듣는다. 이게 네. 요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본 어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치가 결국은 자기네한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해 이제 4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커녕 1,000만 명 유치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막았는데 네. 문제는 이 수출 규제 이전의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규모 온천이나 료칸 같은 어떤 전통적인 숙박업소들은 완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폐업하는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10여 년 동안 무비자로 이제 쌓아왔던 그 양국 간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좀 보기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일본 별로 그러니까.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그 비례용 그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이제 방향을 이미 참여로 잡아놓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조금 희생하는 모양새를 만들자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앞쪽 순번을 일단 소수정당한테 이제 배려를 해주고,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한 7위 정도까지 비례대표 순위를 후순위로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이제 배수진을 치겠다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에 네. 정의당이라던가 뭐 민생당이라던가 이런 당의 사람들이 비례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앞에 비례 순번을 그분들한테 주고 네. 민주당은 후순위 그러니까 뭐 20위권 넘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진보끼리 좀 뭉치자 이런 네.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한테 제안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이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꼼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입장인데 하지만 좀 실제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의석 배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정의당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수가 한 6석에서 많게는 한 9석 정도가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9석까지 맥시멈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다른 소수 정당들한테 다 배분을 해주고 민주당도 일단은 후순위이긴 하지만 7석을 챙겨놔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는 한 6석? 7석? 이 정도가 이제 정의당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치면 참여를 안 해도 그 정도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 굳이 그러면 정의당이 욕먹으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2일 날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계산해보니까 정의당 빼고 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게 19석이래요. 미통당은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18석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비례연합정당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주당 따로, 정의당 따로 이렇게 가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뭐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봐서는 예 그럴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의석도 생각처럼 맥시멈으로 이제 받을 수 없다면 그렇죠. 굳이 안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당내에서는 윤소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미 이제 비례 순번 투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 예. 안철수 대표한테 러브콜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건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일단은 지금 대구에서 의료봉사하고 있어서 누구 만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실용적인 중도 정치하겠다 독자 행보를 이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한편 이제 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출범한 이후에는 미래통합당이랑 약간 다르게 독자 행보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의사 안철수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또 손을 다시 내민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보수표를 놓고 조금 그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과연 속담대로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